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들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자리인 만큼 저희 토론회 스튜디오도 조금 화려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화면 구성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TJB 초청 충청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재곤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6월 1일 실시될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평가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 TJB 뉴스와 함께합니다. 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기호 순으로 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입니다. 예, 1등 충남 1등 도지사 양승조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충남 도민들이 제39대 충청남도지사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지역에 공기업 같은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대도시 이외에도 다양한 네, 충남 도민들의 솔직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양승조 후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충남 도민의 절절한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야말로 기업하기 전 충남부터 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체육부시설을 둔 충청남도인 만큼 이런 문화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향상시킬수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태형 후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절절한 도민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강력한 추진력과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제가 꼭 해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 또 주도권 토론에 이어 공약 발표와 함께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른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마련된 타이머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은 발언 시간 마무리 20초 전에 화면상 표출되는 타이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후보분들은 이 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JB 초청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승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승조 후보입니다. 저 양승조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기업은 3,000개 가까이 15조 2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위자 유치 또한 45개 기업 21억 불 가까이 달성했습니다. 2020년 기존 수출은 전국 2등, 무역수지 흑자는 압도적 전국 1위입니다. 충남의 아가수당, 일명 행복중수당을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들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무상교복을 실시하였습니다. 25평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 입주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 꿈미채를 건설 중입니다. 18세 청소년과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무료했습니다. 전국 최고액인 노무수당 8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충남 오랜 수건과 현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210만 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을 완수했습니다. 충남 서산구간 건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해선 서울 직결과 장안선 저철 복선화도 해결했습니다. 가로일만 해양정원 설계비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양승조 씨앗을 뿌린 자가 거둔다는 심정으로 도지사 재선을 선언했습니다. 저 양승조와 지난 4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흠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김태흠입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충남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충남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때가 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힘세고 노련한 뱃사공이 되어 충남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 행정관, 충남 부지사, 삼선 국회의원과 국회 농해수 위원장 등 충남 도정에 필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저희 고향이자 평생의 터전인 충남 발전을 위해 저희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겠습니다. 지난 12년 민주당 도정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충남 발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저 김태흠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져오겠습니다. 충남의 아들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한 것처럼 저 김태흠이 도정 교체를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현안에 관련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2020년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기관 유치가 지지부진하는 등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태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황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의 판단 오류와 또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13년도에 그 충남 도청이 이전할 때 2022년까지 인구 10만을 만들겠다 민주당 도정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2만 9천 명 정도의 미니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 혁신도시의 성패는 다수의 그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또 첨단 산업들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충남도가 설계 당시에 있었던 그 종합병원 부지도 있는데 아직까지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탄소 중립의 그런 기관, 연구개발, 문화체육 이거로 한정을 해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늦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드래프트 형식으로 해서 큰 기관 몇 개를 우리가 치우면서 또 다른 부수적인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혁신도시 지정은 저 양승조가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이뤄낸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혁신도시를 공약으로 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그 다른 시도와 여러 기관의 반대로 해서 이루어지 못할 공약이다 라고 했지만 충청남도에만 없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220만 도민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됐습니다. 20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안에 공공기관 이전의 대결단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아직 해내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그 공약을 담을 혁신도시라는 그릇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지 사전 확보라든지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동관리 조직 신설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윤석열 충남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수도권 시장 도시사무과 함께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환경에너지기능군, R&D 기능군, 문화체육기능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혁신도시 지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혹시 못다한 답변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질문 시간을 쓰시는 것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후보가 질문하면 양승조 후보가 답변하고 네. 그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각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네, 그럼 김태형 후보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후보께서는 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본인의 공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홍문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충남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본인의 공으로 다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100만의 서명을 받지 않고도 저는 해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도 이끌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양승조 김태형 후보 답변하시기 의원님은 바랍니다. 혁신도시 지정 경과를 잘 알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 1월에 제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또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냈죠. 이후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발전 특별을 통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김태년 후보가 속한 우리 국민의힘 TK 지역의원들은 명백하게 반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를 설득하고 우리가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해서 혁신도시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병원 부지를 말씀 못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엊그제 며칠 전에 종합부지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이 혁신도시, 내부 신도시가 이런 종합병원 설립이라든지 정주권을 개선함으로써 예전에 혁신도시가 가졌던 맹점, 정주권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도시가 내려오는 이런 우를 범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태훈 후보님 말씀이 여러 가지 비약인 게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부분 입법 국회의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혀 하는 일이 없는가요? 대부분 법률을 통해서 우리 정책이 마련되지만 대통령이 제안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까지 거쳤다 해서 주도하는 행정부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그럼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양승조 후보가 30초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태훈 후보께서는 지금 그 혁신이 지정이 된 지 2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조금 안 됐지만 뭐가 판단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또 김태훈 후보는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도지사로 출마하기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도 고민도 해보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도대체 어떤 공공기관 이전에서 혁신도시를 완성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 방안이 있다면 한번 김태훈 후보께서 설명해 보시죠. 저는 그 2018년도 1월 달에 본인께서 법안을 냈다고 얘기하는데 그 법안은 냈겠죠. 하지만은 2018년도 4월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낸 적이 있다고 그 부분을 갖고 본인이 법안을 냈다. 이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는데도 저는 이 접근 방법이 틀리다고 봐요. 1차적으로 지금 혁신 도시로 지정된 데가 대부분 커다란 기관들은 다 지금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기관은 몇 개 남지 않았고 전체 합쳐봤자 140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140개 중에서도 지금 뭐 탄소 중립, 그다음 R&D, 그다음 문화체육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국한돼 가지고 이런 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그마한 것밖에 없고 몇 개 들어올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스포츠에서 이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듯이 우리가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기관을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먼저 우리한테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모든 혁신도시가 같이 공히 경쟁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폭이 좁은 그런 형태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본인이 4년 도지사 했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출마했기 때문에 뭐 모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도 충청에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미 고민하고 네, 시간 다 됐음을 알려드리고요.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7분간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는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꼭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나 필요에 따라 사회자가 관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양승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태훈 후보는 저를 보고 밋밋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거친 말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게 어떤 힘 있는 힘센 정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하다 허정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우리 김태훈 후보가 속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20일간 단식 투쟁하면서
세종시 순환을 지켜냈습니다. 또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때는 천안에서 매트리스를 직접 뜯고 나르며 주민들을 안심시켜서 매트리스를 해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재작년 코로나 병 초기에는 우한교민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계란새를 맞으며 설득하였고 19일간 도청 임시집무실과 숙소를 우한교민 숙소 근처에 자리 잡고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정치의 결단과 기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양순조도 솔선수범한 리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리더라는 평가가 많은데 세종시 원안 20일 단식투쟁, 라돈 침대 사태 해결, 우한교민 소행에 대한 도청 집무실 이전과 숙소 이전에 대한 저희 행동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이 세종시 문제 가지고는 제가 삭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이미 저도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을 했고 거친 말이라고 하고 또 그 말 속에 인격의 품이라고 지난 토론회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섭섭하고 할 얘기가 많죠. 네. 우리 양승조 후보님 같은 경우 과거에 2013년에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중앙정보부 공안 유신 통치를 해가지고 자신의 무기로 해가지고 암살을 당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의안도 내고 또 대통령 이런 막말했다고 그래서 의원직 사퇴 결의안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하면서. 오히려 더 네. 심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30일 됐죠? 예,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김태훈 의원지가 주도권 네, 주토론입니다. 양순조 후보 주도권 토론인데요. 시간은 네. 지금 1분 한 14초 정도 지났습니다. 예, 우리 최고위원께서 우리 김태훈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왜 그 당시 엄청난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요? 그런 의사를 갖고 저를 제명이라든가 어떤 징계조차 못했을까요? 본인은 다른 겁니다. 진위를 왜곡하고 그 당시 김태우 후보님도 천안에서 데모했다는 걸 들었었는데 그게 진실 모르지만 무슨 이야기냐? 철권 통치, 독재 통치 전체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미가 뭐냐? 이런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우리 국민이 곁으로 다가오기 바랍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우리가 어떤 암살이라든가 그런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퇴 촉구 결의안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명이 안 됐더라 강도가 대신에 세다는 우리 거죠. 후보님은 여러 차례 사과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원자력 에너지 정책 분과전 활동한 주한규 교수가 핵발전소를 충남 당지 등 기존 석탄 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4일 TV토론에서 김태우 후보는 민주당에서 흑색 선전으로 선동했을 뿐 국민이 민수에서는 바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당전에 SMR 원전을 세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었는데요. 문제는 김태우 후보께서 인수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김태우가 발언하기 하루 전인 5월 3일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국정과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과 원전 연계 수소 생산이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이렇다면 김태우 의원님 말 다르고 우리가 주한규 교수님 말씀드리고 인수위에 백서에 들어간 내용이 틀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충청남도에 SMR 원전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일단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상용화는 최소한 2035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화력발전소 절반이 충청남도에 있음을 해서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의 피해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SMR 설치, 또 충청남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SMR 설치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태우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당은 이 흑색 선전과 이 선전 선동에 참 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이 후보 본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2035년에야 실용화가 되는 그런 이 SMR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앞으로 향후에 그런 수소나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탄소 제로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35년이나 실용화가 되는 이 부분을 지금 2022년도에 이걸 지금 당진에 설치한다, 설치 않는다 이렇게 그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흑색선전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흑색선전은 어느 단위 잘하는지는 우리 국민이 잘 판단할 겁니다. 예, 특히 그렇다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과 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죠? 35년에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용화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어디에든 하여튼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건 아직 그런데 정하지 안 했잖아요. 조한규 교수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조한규 교수가 어디 아니, 뭐 의사결정권자입니까? 인수위에 포함됐습니다. 아, 인수위에 포함됐어요. 그 당진으로 인수 포함 안 했습니까? 됐죠. 안 됐지만 인수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김태형 의원은 그 전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SN 원전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인수에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당진으로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당진은 특정이 연구하고 아니라 실용화를 만들겠다는 거 당진을 아닙니까? 말했고 충남도를 말한 상태에서 이건 김태형 의원의 말씀과 도민들이 이건 제 뭐 주도권이에요. 판단할 테니까. 제 주도권이에요. 그 말씀과 인수위 백서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형 후보 주도권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네. 양승주 후보께서 이 반값 전기료를 전 도민들에게 이 공약을 했어요. 먼저 발전소 주변 가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그 전기료 지원 무슨 예산으로 하는가 봤더니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세를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지역자원 시설세 제가 2007년도 충남 부지사 할 때 첫 시작해가지고 이 법안이 제가 국회의원 낙선은 그 과정에 이루어졌고 제가 첫 번째 국회의원 들어가가지고 이 킬로와트당 0.1원에서 0.3원, 0.3원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번에 삼선을 하면서 또 이걸 0.6원으로 배상하는 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 중에서 35%는 충남 도의목이고 65%는 발전소 소재 각 시군으로 배분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그 전기세를 깎아준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김태형 후보님과 계신 보령화력발전소 또 신서천이라든가 태안이나 당진의 화력발전소 이렇게 있으면 해서 대기온 물질이라든가 초미세먼지 심각한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이런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보상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김태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킬로와트 0.3원이 0.6원으로 우리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가 대표 예. 발의했다니까요? 임태훈 의원만 대표랑 여러 사람이 대표 발의했죠.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대표 발의했는데 평합심이었죠. 예, 이런 상황에서 대략 우리 한 360억 정도가 현재 도와 시군에 지급되는데 그럼 한 72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시군의 그 국민과 시민들이 이 가정용 전기를 보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제한 마련 없이 화력발전소 주변 자역 자원 시설세로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제 뭐 얘기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선거에 다급하기는 다급하신 모양인데 이게 지금 반값 또 전기료를 위해서 특별법을 필요하다 하는데 이 법 개정 필요 없어요. 이미 보령에서도 발전소 주변 가구에 17,690원씩 그리고 기업은 5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그런 가구들은 8,845원 기업 25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법이 필요 없고요. 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필요 있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반값 전기료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맡기고 도에서는 좀 크게 가셔야지 그냥 나눠주는 것만 너무 좋아하세요. 대체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또 지금 그런 그 발전소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송전선 지중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그냥 아무리 선거전이라고 그래서 그냥 전기세 반값 뭐 깎아준다 이런 공약 내는 것은 그럼 저는 이건 정말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김태우 의원님은 그걸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반대를 저는 하는 반대하시는 것보다 취지잖아요. 반대를 하는 것보다 네. 예? 저는 반대를 하는 것보다 신중히 저는 화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자가 도에도 배정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도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시군에도 그거 도에 줄 필요도 배정돼요. 없는데. 그럼 그걸 합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방적인 희생을 부는 그런 주민들한테 부분들을 저는 더 전기를 반값 인하해야 되는데 그거 뭐가 반대를 잘못됐죠?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한테 맡기고 시군은 그럼 시군도 시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시군은 자기 감당이 안 대체 되는 반수소 사람이 많습니다. 건설이나 송전선 지중 하나 좀 큰 걸 좀 건드리는 게 송전 한정이다. 지중화 같은 경우는 한전이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시군은 감당이 안 이제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두 그렇습니다. 번째 네. 이 법안 발의 건수가 없다고 하면서 저를 아주 좀 게으른 의정 활동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이 발전소 주변 이 지원세 이런 법안을 내야 명실공한 크게 뭔가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그거 아십니까? 서해안 유리 피해 났을 때 4년 동안 특별법도 개정이 안 되고 또 삼성과의 관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제가 공동 발의를 했지만은 태안이 피해가 많아서 그 당시에 성완종 의원한테 얘기를 대표 발의시키고 제가 공동 발의했지만은 이런 법안들을 한두 개를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지 그렇게 자구수정이나 아니면 글자 하나 고치는 이런 건 무의미하다. 그거 아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사례도 일본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1,000건을 내요. 발의 건수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4,000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 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19대 때 국회의원 4년 했는데 법안 건수 몇 건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4년 한 동안? 그거는 정확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대선 후보를 거쳤고 당대표를 했죠. 그러니까요. 제 얘기 당대표라고 들어보세요. 그 4년 동안 대통령이었습니다. 4년 동안 3건을 냈는데 3건 다 폐기됐어요. 네. 저도 당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당직을 가지면은 법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두 그거는요. 번째로는 법안의 질이다. 저는 그렇게 저는 법안의 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밀리지 않는다고 아니, 생각해요. 내용 면에서 결국 밀리지 1년에 않는다고 8건 생각합니다. 전에 그거를 말씀드리자니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공약으로 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죠? 확실히 관할권 회복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네, 그렇죠. 패소했는데 이번에 공약 정리에 뭐라 했냐? 완료라고요, 완료. 이거 완료된 겁니까? 이건 지키지 못한 거죠. 지키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90몇 프로를 공약을 저한테도 했다고 좀 잠깐만 발언을 공약을 주시죠? 했다고 하면서 아니, 저한테 줄게요. 발언 시간 주세요. 줄게요. 네. 공약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다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료는 그거 지금 아닙니까? 우리 김태훈께서 했는데 죄송하지만 킬로와트당 0.3, 0.6억 올리는 거는 저도 대표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정해진 시간이 완료됐습니다. 네, 저 다음 공통 질문 시간을 일부 쉬셔도 괜찮으니까 네, 요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씩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충남에는 전국의 58개 석탄 화력 발전소 중에 50%인 29기가 입지해 있습니다. 네, 충남은 탄소 배출 제로화에 따라 2034년까지 14기를 폐쇄해야 하는데요. 한편에선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자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양승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화력발전소 폐쇄가 되고 에너지 전환이 되면 고용 축소와 지역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화력발전소 직원에게 직무 전환 훈련, 즉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 대한민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서 직무 전환 훈련과 교육을 할 것입니다. 둘째, 대체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건 보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보령에는 자동차 튜닝 산업, 냉매 물류 단지,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문제, LNG 발전소를 폐지 화력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재편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역에너지 산업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그린 에너지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풍력 발전 소재 부품 산업 전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종합단지 등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중심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선제된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저 양승조는 지난 4년 동안 도시사를 재임하면서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폐쇄했다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크게 고민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준비된 도지사 저 양승조가 산업구조 재편의 위기를 충남 발전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흠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저는 큰 틀 속에서는 양승조 후보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지금 대체 산업으로 이 화력발전소가 폐기되는 부분을 하겠다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 어떻게 보면은 발전소 이도 대체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야지. 그리고 또 이게 같이 이인에 시기적으로 맞물려야 되는 거지. 이미 발전소를 아무 대안이나 무슨 로드맵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은 뭐 일자리 감소라든가 지역경제 붕괴라든가 또 전력 수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구호적인 그런 부분이지 구체성이 좀 없다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력발전소의 이제 이 석탄에서 앞으로 이제 탈석탄을 거치면서 좀 LNG라든가 아니면 석탄 암모니아 혼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2030년에야 석탄 암모니아 혼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2030년 그리고 수소 같은 게 2035년에야 결정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네, 정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후보가 질문하면 김태흠 후보가 답변하고 그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각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네, 그럼 양승조 후보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흠 의원님,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폐쇄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화력발전소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134명 정도가 직을 잃게 했는데요. 그중에서 111명은 신서천 화력발전소 이동했고 나머지 23명은 타 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요, 간접 고용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더 파악해서 이 대책을 세우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체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질문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간이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1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건설은 저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LNG 터미널이 있습니다. LNG 터미널이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LNG 발전소를 저는 대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태안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폐쇄를 시키고 폐쇄시키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남으로 옮긴다든가 앞으로 또 공주 이쪽으로 옮길 예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 산업 이런 부분을 저는 동의합니다. 자동차 튜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예. 네, 시간 다 쓰셨습니까? 1분 30초인데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태형 후보가 30초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양승조 후보께서 NA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 의원 뭐 전환기금이다 이런 만들겠다 해서 또 지역별 영향 분석,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등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고작 이 100억을 만드는데 이것도 이 매칭인데 보니까 이 조성된 기금이 22억이에요. 22억밖에 안 되는데 2025년도까지 100억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그 100억 가지고 저기 이 껌값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액수라는 얘기 그런 걸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시간이 지났는데요. 조금 전에 김태형 후보께서 못다 쓴 시간이 있으니까 사회자 재량으로 1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후 대응 기금 조성 통해서 이게 올해 탄소 중립 기본법에 2조 4천억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새만금으로 가요. 이런 걸 충남으로 끌어들이고 또 석탄 선물 거래 시장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 가지고 그 피해 산업이나 피해 지역에 지원한다든가 좀 저는 통이 좀 크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여러 도민과 기업체가 아끼는 100억이 껌값이라는 표현해 주면 놀랬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정의로운 전환기금 자체는 용어를 충청남도가 쓴 겁니다. 그런 전환기금 처음으로 조성한 거예요. 우리 도정의 성과를 그렇게 한마디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 결정은 에너지 대응 기금도 나왔다고 판단해야 돼요. 그게 참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00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100억을 조성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환 기금을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전환 기금의 첫 번째 목적은 전환 교육입니다. 고용 교육이에요. 그렇다 보면 충분히 지 답변 시간이죠. 예, 충분히 정의로운 전환이 100억이 충분히 하지 않지만 우리가 에너지 대응 기금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체 산업 부분에서 우리 아까 구체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튜닝 산업이 왜 구체성이 없죠? 아니 그건 냉매 물류단지가 왜 구체성이 네, 없어요? 양승조 후보가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예, 지 답변 주세요. 냉매 물류단지 왜 구체성이 없어요? 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재생이 왜 구체성이 없죠? 전 그 그게 얘기 무슨 안 얘기냐? 했다니까요. 대체 산업을 한 것이 구체성이 있고 이런 산업을 한 보령 시장님이나 저희 여러 가지 평가를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체 건설이 네. 발전소 건설이 네, 필요하다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론회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공약 발표를 앞두고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과열된 분위기를 좀 쉬어가기 위해서 예정에는 없지만 사회자 권한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각하셨던 상대 후보의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김태형 후보, 양승조 후보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승조 우리 후보님은 그 인품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정치인보다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인품 그리고 네. 또 이 순수한 부분도 있으시고. 네. 이번엔 양승조 후보님, 김태형 후보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품은 훌륭한데 밋밋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그 김태원님 정말 장점이 돌파력을 갖고 계시다. 또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인이 가질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점은 충분히 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 발표와 정책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각 후보는 6분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2분 이내로 공약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4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그리고 정책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김태형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충남을 대한민국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만 도시 천안 아산을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어우르는 아산만에는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베이밸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홍성, 예산, 내포 신도시를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자주 기능을 갖는 도시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원 수가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첨단 기업을 유치하며 주변 지역은 백신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을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과 가로림만의 연육기가 이어지면 국도 77호는 호주의 골드코스트처럼 최상의 관광벨트가 될 것입니다. 넷째, 부여, 공주, 청양을 역사와 전통, 현대가 살아 숨쉬는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룡, 논산, 금산을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보령, 서산, 당진 화력발전소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고 주변에 탄소 중립 시범도시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충남 전체를 특성이 있고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는 그러한 도시들로 나겠습니다. 충남을 발전시키려면은 그 두부 자르듯이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특성을 살려서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김태웅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4분간 양승조 후보와 상호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승조 후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의원님이 그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또 그 공약 발표를 제가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난 4년간에 우리 도정이 해오던 거 또 우리 당의 공약과 많이 일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김태웅 후보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본인 능력에 비할 때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았다. 또 소리한 공약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태웅 후보님 실질적으로 민선 7기 충남도정과 우리가 양승조가 진행하는 거 말고 아주 대표적인 공약을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GTX 씨도 그 천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그 아산까지 뺀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아마 천안 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 큰 그림을 그린 아직까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천안의 엠버스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4년간 해오던 걸 공약을 했다. 준비가 됐어.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4년간 해오던 부분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서 부도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꺼집어낸 거고요. 그러면은 왜 꺼집어냈냐? 그건 우리 양 후보님께서 공약을 한 거나 제가 공약을 한 거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공약은 70, 80%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준비 안 된 것을 제가 100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부도 공약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힘 있는 그 도지사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갖춘 제가 하겠다. 또 여당 도지사가 하겠다. 이런 뜻에서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지털 수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태웅 의원님 그 충남 테크노파크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유 플랫폼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281억이에요. 네. 5,281억은 대한민국 R&D 예산의 역대급입니다. 이게 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거기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천안 제3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산업구조, 30초하고 내가 다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단지 대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 네, 아직 답변을 30초 안 지났는데요. 네, 그게 한 30초 이제 9천억 정도 지났습니다. 돼요. 질문 아니 이렇게 우리 정리하시기 충남 바랍니다. 아니, 아직 남았었잖아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5천억, 9천억 해서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거라도 한마디로 전부 다 부도공약이다 하는 것은
우리 후보님께서 양승조 후보님 공약 질문 지켰는지 정리하시기 자세히 바랍니다.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특화단지도 일반 산업단지들을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화단지라고 지정을 했지만은 이미 이 재래적인 그런 산업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고 지금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재편하고 재구조를 바꿔야지 이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왜 거예요.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 아니, 그 바뀌었나요? 안에 뭐냐면 기존 기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그렇진 또, 않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시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형식 공제 플랫폼 명확하게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가 답변 시간 아닌가요? 네, 원래 김태우 30초? 후보에게 답변 시간 그렇기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예. 저는 이 특화단지로 지정하면 뭐예요?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은 그 말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만 들어가야 이게 특화단지가 되는 거지. 지금 이미 기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냥 특화단지 지정했지만 소부장 디스플레이 소부장 네.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니까요. 그 시간 활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양승조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준비한 공약은 2분입니다. 많지만 몇 가지 주요 공약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천안 사이언스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성안 종축자 무제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여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천안 사이언스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업과 고급 인력의 통근이 가능하도록 GTX-C 정차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천안은 KTX 역세권 R&D 집적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주기술융합센터, 또 강수영 개발특구를 통해 충남 100년 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충남형 더 행복한 충대, 더 행복한 주택. 이건 청년의 희망을 주는 꿈빛의 2.0을 4,000호 이상을 건설하겠습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 청년들에게도 확대 공급하여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양군 등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가정용 전기를 반값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보령의 많은 유인도에 살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여객선 운임료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이장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현재도 가구당 농업인수의 최고인데 농업인 수당을 확대 지급해서 농업인들이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가 아주 유행입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 파크 골프장을 확대 조성해서 거주 액과 더불어서 어르신 건강을 도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양승조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4분간 김태웅 후보와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못다한 그런 질의 답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태웅 후보 질문해 주시죠. 양 후보께서 출마 인터뷰에서 충남 오랜 수건 사업과 현안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표 공약 대부분이 그동안 지키지 못한 부도 공약이 돼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낸 공약하고 양 후보가 낸 4년 전에 낸 공약들이 다 부도 공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 또 민주당 도정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는데 야당 도지사로서 어떻게 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김태부가 아무리 선거 전이지만 전부 다 부도공약을 치부하는 것은 정말 그 어불성산이고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치우수 등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치우수 등을 받은 사람은 17개 광역시장도에서 양승조가 유일합니다. 예컨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정말 어려운 공약입니다. 이거 축천원도에 해낸 겁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행복키움수당,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36개월까지 중앙정부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이런 그 수당을 주는데
이것도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해낸 겁니다. 이게 왜 전부 다 부도 공약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서산공학 우리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새만금 공학이라든가 군산공학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리가 끝내 이런 서산공학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예타 통과되기 전에도 서산공학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거기다 장선 전철 100% 복선화도 해낸 겁니다. 장선 복선전 제가 했어요. 우리 어떻게 김태훈님 뭔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 지가 도에서는 그러면 지가 가만히 국토기 통일을 하면서 제가 했어요. 우리 후보님도 그러겠지만 그러고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혁신도 지정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주셨죠. 특히 저는 김태훈 의원보다 홍문표 의원님이 기억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결국 제가 공약을 내세워서 처음으로 법안 발의를 했고 공약을 내세웠고 이게 국회의원님들과 아니면 단체장님들 210만 도민과 함께 우리가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 횡단 동서철도라든가 아니면은 천안역에서 이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지하철 이런 지금 제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도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열해 보시죠. 어?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 지하철 문제, 천안역에서 낸 문제. 네, 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왜 안 된지 아세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결의해서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천안만의 공약 아니고 서산에서 우리가 그게 아산을 거치고 하여간 한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들도 함께 공약했던 한 거고 공약인데 이거를 후보도 공약을 했잖아요. 우리 김태훈님께서 마치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뭐 내기 아까 안 말씀 했어요. 우리가 공약을 대략 90분 정도 이행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아니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한 것은 부도공약이다. 본인이 했고 그다음에 안 된 것은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고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이게 적절치 의원님도 않고 아시겠지만 중부권 고속횡단철도는 우리가 함께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BC 분석이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오는 낮게 나와서 이 부분에 낮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또 우리가 공약을 내세우고 아마 후보님도 내세운 것은 이게 정책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의 발휘이기 저는 때문에 그리고 충남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인구가 뭐 30만 40만 적은 전남하고 전북보다 적게 가집니까? 저는 이런 그거는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고 김태훈님하고는 그 예산 구조를 국회의원 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요. 국비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SOC 사업에 대해서 더 현안 문제가 있는 데는 더 국비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SOC 최소한, 사업도 우리가 많이 벌리면 잠깐만요. 많이 가져오는 거고요. 최소한, 그렇게 최소한 우리가 민선 측이 들어서 우리가 한 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번 증가율을 보세요. 증가율을. 증가율을 볼 때는 저는 국비 8조 시장을 열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 발표에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발전이 가속화된 반면 농촌 경제권인 중남부 등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충남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순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문제처럼 우리 충청남도도 북부권과 서양권, 금강권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이 인구만 해도 20%가 넘고 우리가 산업 구조로는 70%가 넘는 게 GRDP 때문에 이 충청남도는 이 불균형 발전 심화를 갖다가 막아내고 균형 발전을 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충청남도는 이런 충남내를 세 가지로 크게 대별했습니다. 북부권과 서부권, 남부권이 불균형 발전을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 그 충청남 균형 발전 특별위계를 통해서 1년에 150억 원씩 9개 시군의 특별위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균형 발전을 끼하자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균형 발전을 끼하고자 합니다.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도 15개 시군을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으로 3대 균형 발전원을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북부권의 스마트 지식산업 시대를 조성한다는 목표에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성안 종축장에 대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 서해안권은 가로일만 국가해양자원 조성, 태안해양치유센터 조성 및 기반 구축,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강권은 국방 국가산업단지,
국방 바이오 그리고 미래 농산업 선두지대 고유문화 고급화 세과를 통한 혁신. 네. 네. 자, 이번에는 김태형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충남 서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특장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결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색과 특장점을 살리는 지역 발전 전략이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첨단 디지털 수도를 천안과 아산은 건설하고 서해안 또 해양 레저 관광 벨트 구축, 또 공조 부여 역사문화유산 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논산 금산계룡 국방산업 클러스터화 구축, 또 내포는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 도시를 완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균형 이런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간 저는 파워 게임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저는 힘센 도시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3대 약속 15개 과제를 마련해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기회 발전 특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에서는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보완 개선해서 더 지원을 하고 또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매년 1조씩 10년간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후보가 질문하면 김태흠 후보가 답변하고 그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각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네, 그럼 양승조 후보 먼저 30초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태형 후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을 공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 양수희 공약과 대부분 일치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4년간 시행된 공약이고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 후보님, 우리 그 충남에서도 가장 나름대로 취약한 지역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 청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청양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정제 취할 몇 가지 공약이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산림연구소 같은 경우가 옛날 공주 땅이었는데 지금 세종시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산림연구소 같은 경우는 청양 지역으로 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천안을 그런 국가 숲가꾸기 문제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을 치유하고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산과 연계된 그런 관광 기능을 좀 더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네. 이제 그 밭작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이끌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예, 우리 김태형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산림자원연구소는 우리의 이전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전을 한다면 15개 시군에서 일정한 공모 절차에서 채야만 커다란 갈등과 혼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숲가꾸기- 김태형 후보 답변 시간을 양승조 후보께서 일부 쓰셨습니다. 한 20초 정도 쓰셨는데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김태형 후보에게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청양에만 너무 국한된 한 3분을 주셔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태형 후보가 30초간 질문하는데요. 제가 아까 못 쓰신 20초를 더해서 50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예, 김태형 후보께서 50초를 여기서- 질문하시고요. 양승조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우리 양 후보님께서 그 2018년도에 선거 공보문에서 대통령, 도지사는 같은 당이어야 힘이 있다. 대통령 신뢰가 튼튼한 힘 있는 도지사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또 지방선거는 도지사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원팀은
시대적인 발언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뭐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지금 본인도 이게 여당 후보 시절 대통령과 도지사 같은 당이야 힘이 있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는 것은 이거 좀 제가 볼 때 양승조 우리 도지사다운 그런 인품에서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네. 우리 답변하시기 저 바랍니다. 답변 시간 주는 거죠? 먼저 우리 김태호 의원님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아무래도 당이 틀리면 어떤 그 친밀도라든가 근접성 같은 게 훨씬 더 유용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점 인정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이런 상대당 시장 도지사가 어떤 도정을 이끌어가고 시정을 이끌어가니 큰 문제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한 국가가 아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께서도 만약 당신이 15개의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또 대통령께서 지킬 공약이에요. 사실 우리의 공약 가장 중요한 게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행하는 게. 그렇다면은 우리 후보님 말씀은 힘센 도지사고 같은 당 소속에만 이런 그 들어가 있는 공약을 더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은 좀 약간 미흡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공정과 상식을 통해야 되는 게 우리 현재 대통령이 그 기치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야당 소속, 여당 소속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누가 네. 저기 해주문이가? 지금 답변 시간이 1분 예, 3초인데요. 네. 3초 동안 다 답변 자, 안 쓰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보령과 이제 서천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는데요. 보령과 서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4분씩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는 4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토론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필요에 따라 사회자가 관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양 후보님, 네. 그 지난달 4월 13일 날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57개 시민단체가 우리 양성주 후보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 공관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양성주 후보께서 안희정 그 성범죄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뭐 했고 또 대선 출마를 앞두고는 뭐 면회를 가겠다 이런 속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시민단체들이 공천 배제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양 후보님 발언이 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한 거는 여러 가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긴 한데요.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바로 엊그제까지 우리 당에 몸담았던 사람이 그런 무리 있는 행동을 빚었다면 그건 당연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속고 대지하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의 2차 가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있었다면 그거는 머리 숙여 네, 제가 100배 사죄하는 일이다. 30초를 넘어서 그리고 저는 우리 양승주 후보께서 지난 그 토론회 때 말은 인품의 표현이다 해서 저를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후보님은 저에 못지않게 그 많은 뭐 실언이나 실수를 하셨어요. 보니까 2019년 현충일에는 오전에는 호국영 넋을 기린다고 하고 도의사로서 그리고 태안의 한 식당에서 저녁에 태안군수 도의원, 지역위원장 등 20여 명하고 폭탄주 술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던데 일반인들도 이 현충일에는 유흥 같은 거 자제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호국 보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시지 그 의식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한 30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날 사실 뭐 현충일 행사를 다 치르고 저녁 때 했습니다. 저녁 때는 오전, 오후 행사를 다 치르고 저녁 때 맥주 한다는 것이 그러는데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그 충분히 사지 드렸고요. 하여튼 보훈가족에 대해서 예우라든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저는 17개 시도에서 가장 위라고 자부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양승주 부께서 2013년도에 당 최고위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 거론하면서 중앙정부 만들어서 공안 유신 통치를 했고 네. 또 자신이 만든 무기에서 암살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전초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당에서 양업위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그 부분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너네들이 주장한 거 아니냐, 당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발언은 홍익표 의원의 귀태, 이중거래의 근원 발언 거고 이 가지고 3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주 이렇게 저는 꼽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저한테 인격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은 어떤 때는 가끔 점잖으신 분이 더 세게 얘기를 하시고 더 저보다 논란을 많이 일으키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이 이게 철권 통치, 나는 노동계 탄압이라는 거에서 어떤 독재 정치로 희귀한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철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국민의 곁을 가길 바랍니다. 라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승조 후보가 주도권 행사할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우리 김태호 후보님께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태호 후보님 공약을 좀 살펴봤어요. 네네. 19대 공약이니까 그건 벌써 2012년 아닙니까? 네네. 예, 10년이 뒤셨어요. 우리가 19대 국회 선거 공약을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 먼저 보령 홍보지구에 150만 평 이상 공단을 조성하겠다. 네. 이거 지키셨나요?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죠? 네. 또 서천 주민들의 앞바다를 뒤찾기 위한 해상 경계 도계 조정을 하겠다. 네. 이것도 못 지키셨습니다. 그건 나소열 군수가 비적극적이었죠. 그 당시에. 저는 못 지켰고요. 지금 한 20년 그 뒤에 물러나셨고요. 국제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도 못 지켰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도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진행을 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도 찍어놨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15만 자족도시 보령을 만들겠다. 인구 8만 친화도 서천을 만들겠다는데 보령은 10만이 무너졌고 서천은 한 5만 4천, 5천 정도 안 됩니다. 그건 10년 내에 그런 꿈과 비전을 제시했죠. 어쨌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공약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행될 공약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무조건 전부 다 부도공약이라는 거 그런 게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 시작은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이게 첫 시작을 홍보지구 150평에서 공단 조성을 어떻게 첫 시작을 하셨어요? 그거 못했죠. 그거. 못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은 대부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공약이라는 거 불가피한 주변 사정과 여러 여건상 못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킬 수 있는 공약 내에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라면 저는 그 부분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네. 지금 무슨 도지사 얘기냐? 후보 선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4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이제는 여러 가지 불이해를 하지만 일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치료생을 3번이나 연습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저도 그런 상은 많이 탔어요. 우리 무슨 그 의미가 그 있습니까? 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그 상을 받았다고는 저는 기억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김태현 후보가 공약을 내세운 걸 따져보니까 완성된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없어요. 국도 21호, 아니, 국도 36호, 예를 들어 청양 IC 보령 쪽에 해저터널 한둘이에요. 그리고 복선도 자꾸 주장하는데 아니, 자꾸 지만 장소 말씀드리지 복선 마시고요. 제가 청양 IC를 주도했어요, 또. 보내주게 가까이 접근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 국가산단을 완공하고 홍보지구에 150대 이상 공단 조성한다. 이런 게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킨 공약이 많지 않다. 국가산단 1차 완공했어요. 뭐가요? 완성했죠. 국가산단이요. 그걸 완성했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령 홍보지구 150평에서 공단을 조성했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건 아니, 저는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건 저는 노력 많이 했죠. 네. 저 농어촌 공사 부르고 그다음에 농림부 부르고 그래서 저는 홍보지구를 트고 그 주변 지역을 저는 공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볼 때는 그 3번의 국회의원 공약 중에서 안 지킨 게 많습니다. 불가피한 것도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 공약을 내세웠다가 못 지킨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우리 김태우 의원께서는 제가 부도 공약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정치 공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4년 동안 지금 도지사로 후보를 뽑는 선거예요. 4년 동안에 도지사로서의 그건 평가하고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하면 의정활동 같은 경우는 천안 역사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그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민자 역사가 우리가 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8년에 끝났잖아요. 도지사 전에 끝났잖아요. 벌써 4년이나 10년이 됐어요. 지났어요. 10년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들어갑니다. 네, 두 분 토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그 김태훈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이 본인이 공약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만.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TJB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후보자께 각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태웅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답답하고 밋밋한 도정, 무세무치한 도정, 더 이상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으로는 충남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김태흠에게는 충남 발전을 이뤄낼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 김태흠에게 반드시 이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양승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대선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 아닙니다. 정당 투표도 아닙니다. 충남 도지사를 뽑는 선거고 시장군수를 뽑는 선거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더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더 충남도의 권익을 향상하고 삶질 개선할 것인가? 누가 더 충남도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점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거친 말 막말이 아니라 지난 4년의 도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100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JB 초청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